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각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비 발언과 50%에 달하는 구리 관세 부과 등 폭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의 방위비를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자들과의 대화에서는 구리의 관세를 50%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의 구리 선물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0.5% 상승해 사상 최고가를 새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국내 방산주는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은 각각 4.29%와 8.59% 상승하며 장을 마쳤고 구리를 취급하는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이구산업도 13.91% 상승하며 크게 올랐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맞물려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지주사와 증권주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둔 논의가 이어지며 자사주 비중이 큰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지시한 자본시장 관련 공약 추진 방향과 법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논의 대상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민생수석부 대표는 임직원 보상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자사주 매입 후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제 완화 또는 보완 입법에 대해 제안이 들어온다면 열어놓고 점검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부국증권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롯데지주와 대웅도 각각 20%와 15% 넘게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마트가 하반기 실적 개선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마트가 실적 개선 기대감에 26개월 만에 장중 10만 원을 돌파하는 등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비효율적인 프로모션을 축소하고 통합 매입을 통해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되면서 본업의 실적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아지는 중이라며 실적 반등의 강도는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작년 하반기 실적 부진에 따른 기조 효과와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 개선 효과, 그리고 홈플러스 점포 폐점에 따른 점유율 확대 등으로 이마트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반기 실적 기대감에 이마트의 주가는 5.3% 상승한 99,3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으로 알려지자 하이브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하이브는 당사의 상장 과정과 관련된 소식들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당사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융당국과 경찰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의 투자자들에게 기업 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방 의장 지인의 사모펀드 등에 팔도록 한 정황을 조사해왔습니다. 이번 소식에 하이브의 주가는 1.6% 하락한 27만 7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3거래일 연속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해냈는데요. 오늘 일중 흐름 어떻게 이어졌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약보합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점이 3,111포인트였고요. 이내 상승폭을 키워가는 움직임들 나오면서 오후장에서는 탄력이 좀 더 강했습니다. 3,137포인트. 오늘 고점 터치 이후에 3,133포인트에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사실 개인들이 좀 끌어올렸다라는 점이 고무적인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오늘 시장 강세로 마감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체크해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차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783포인트 저점 터치를 했고요. 이내 오후장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고점인 790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800포인트 머지않았다라는 기대감 다시 한번 불고 있는 상황인데 800포인트 언제 다시 한번 복귀할 수 있을지 이어지는 시간에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피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개인만이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장중에 5,500억 원 이상 매수폭을 좀 키워나가는 모습도 있었는데 결국 마감장에서는 4,300억 원 정도 매수폭이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내는 물량 개인이 모두 받아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4,200억 원 팔아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폭을 소폭 줄이면서 580억 원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다음은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은 마감장 가까워질수록 매수폭을 좀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결국은 500억 원 이상 담아내는 흐름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680억 원 매도 우위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그래도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점들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특히나 어떤 부분들이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는 방산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3거래일 연속 방산 섹터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한국이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라고 언급했던 부분, 방산주들의 매수세를 유입시켰던 건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방위비 인상을 주장을 해왔었죠. 2019년에는 50억 달러 인상을 요구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유세 과정에서 한국의 방위비 100억 달러 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머니머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 협상 좀 마무리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협상 카드로 좀 들고 나왔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이 추가적으로 인상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산주에 대해서 또 다른 긍정적인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앞서 나토에서 방위비를 올려잡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GDP의 5%로 올려잡았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방산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만큼 올려잡은 만큼 이 수요를 부응할 수 있고 충족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그 충족을 할 수 있는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의 세일즈맨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점도 방산주에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앞서 G7의 정상회담에 참석을 하면서 이 캐나다 총리와 조선에 대해서 잠수함 도입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협력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내세우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 이 방위 산업이 앞으로 한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인데요. 오늘 교보증권 측에서는 LIG 넥스원에 대해서 언제든 매수 적기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 청궁2가 올해 매출이 잡히게 되면 5천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도 45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올려잡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런 기대감들 계속 유입되면서 방산주들 흐름 좋았습니다.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8%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주사 모멘텀도 같이 받아가면서 오늘 7.3%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밖에 현대로템 사실 한번 이 폴란드와의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큰 폭의 조정을 겪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6%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하나시스템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4%대 강세를 이어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섹터, 또 다른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 풍산홀딩스가 지주사 모멘텀으로 또 올라갔다라고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지주사 관련해서도 강한 상승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시장은 이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소각으로 이어지는 게 좀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국내를 살펴보면은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걸 오너의 이 경영권 방어라던가 지배력 강화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 가치가 훼손된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사주 의무 소각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유입됐던 거고요.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에 대한 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점도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실제로 9월에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좀 통과하는 걸,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여기 법안에 발의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은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거를 의무화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기대감들이 갖는 모습이고 여기에 따라서 또 이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선제적인 조치에 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발행된 주식수의 25%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억 주 이상을 좀 소각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밸류업 공시를 앞서 내놨고요. 이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해서 미래에셋증권에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오늘 자사주 비중이 높은 지주사라던가 또 금융주들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20%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신현증권 같은 경우 17%대 급등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발행 주식수의 50% 이상을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웅 같은 경우 15%대 강세, SK 그리고 미래에셋증권도 6%에서 7%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수사 관련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빠르게 입법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 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십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가 영국점을 돌파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올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는 완전히 디커플링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거는 각각의 정부들이 취하는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7월 달 금토 있는 기준금리를 동결로 가져가겠지만 이미 이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 말뜻은 시장 내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고 엊그저께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3조 원의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의 돈이 또 시장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정책이 이러한 자사주 취득 소각과 이런 유리한 뭔가 좀 시장에서 기업 가치로 밸류업해주는 그런 쪽으로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이고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러한 장세는 지속적으로 돈이 유입되는 동안 계속 오를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이 없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한 20여 년 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예전 IMF 직후 그때도 그렇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이 기준금리 인하나 이 유동성 공급되는 그 시장에서 이 현물 경제와 다르게 이 자본시장은 굉장히 많은 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시장 안에서 우리는 또 어떤 부분들을 주목해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K방산, 꽃길만 간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방산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방산, 오늘 흐름이 굉장히 강했는데 앞으로도 사실 기대해 볼 부분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이 방산주들은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다는 것은 이미 그 분기별로 나오는 실적 그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앞으로도 좋을 것이냐 이게 이슈가 되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 방산주들이 한번 꺾인 적이 있습니다. 그 꺾인 고점에서 좀 한 10% 내지 한 15%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꺾인 것이 이런 러우 전쟁도 끝나간다고 하고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란 전쟁도 끝나가고 이러면서 이 방산에 대한 수요가 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은 꽤 많은 수주를 해놓은 상태예요. 이거는 사업보고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주량을 뭐 개별적인 고객사를 말하지는 않지만 그 수요를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수주를 받아놨는지는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지금 방산주들을 사도 안심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걸 그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또 시장에서는 고가 무기에 대한 수요도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살펴보면 될까요? 그 방산 무기 중에 제일 비싼 건 군함입니다. 군함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뭐 미국 그 군함도 새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요. 그거 외에 가장 비싼 건 유도무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미국의 트럼프도 이번에 스타워즈 계획을 새로 해서 미국에다가 아이언돔을 만든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죠. 우리나라 LIG 같은 업체는 오랫동안 옛날에 금성정밀 이름으로 할 때부터 이런 유도탄들을 만들어 왔고 이제는 중층부터 고위도까지 이런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를 만들고 있고 양산을 개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싼 무기도 사우디나 이런 중동의 산유국들이 사가려고 하고 있죠. 이미 청궁2는 그 수출이 이미 계약이 맺어져서 수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방산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나토의 이 방위비가 인상된 부분 역시나 한국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체크해 봐야 할지 지금 바로 열어보시죠. 네, LIG 넥스원 그리고 S&T 다이내믹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오늘 긍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려왔는데요. 같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 그리고 S&T 다이내믹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앞서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이 천궁2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각각 종목들을 어떻게 체크해 볼까요? 네, 이 천궁2가 굉장히 비싼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싼 무기를 우리가 이제 산유국이죠. 이 UAE나 뭐 사우디가 사갔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출 초도 물량이 나가기 때문에 이 회계에서 우리 LIG 넥스원의 이 회계가 반영이 됩니다. 그 말뜻은 아까 아나운서분께서 말씀하셨지만 5천억 정도의 매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만큼 올해 LIG 넥스원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 말뜻은 지금 현재 LIG 넥스원의 주가가 앞으로 미래에 지금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주가만큼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 앞으로 주목해서 잘 보셔야 될 거고요. S&T 다이내믹스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뭐 국방 우리 군에서 박격포나 자주 박격포라고 해가지고 뭐 트럭이나 무슨 그 장갑차 안에 박격포를 싣고 다니는 거 보실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공작 기계, 그걸 만드는 공작 기계를 바로 S&T 다이내믹스가 만듭니다. 또 한편으로 이 회사는 그 운수 장비 쪽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KT 흑표전차의 그 변속기를 국산화한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KT 흑표전차의 폴란드 수출, 여기서도 수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방산 장비들이 굉장히 수준도 고도화되고 굉장히 고부가치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산주들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방산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 LIG 넥스원 그리고 S&T 다이내믹스 그러면 두 종목 중에 조금 더 어떤 부분에 관심 가져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떤 거 애프터픽으로 선정해 주실까요? 이럴 때는 역시 비싼 걸 파는 회사가 좋습니다. 물론 LIG 넥스원이 팔고 있는 천궁2도 그렇고 이게 워낙 고가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무기를 사갈 만한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천궁2가 가격은 반인데 그 성능은 나중에 만들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도 패트리어트를 계속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나라한테 천궁2를 사가는 게 훨씬 유리한 걸 압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미국에 있는 방산업체가 망하게 되죠. 그나마 미국이 경쟁력 있는 산업이 이 방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제 견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IG 넥스원이 잘 팔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 방산무기 이제 천궁2 외에도 CIWS라고 이 배들을 보게 되면 근접해서 모으는 미사일이나 이것들을 아주 빠른 기관총 같은 걸로, 기관포 같은 걸로 이제 파괴하는 그런 무기가 있는데 이것도 국산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에 이미 양산 공장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LIG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가장 최종적으로 이번에 스타워즈 계획처럼 한국형 아이언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증, 고고도 모든 무기를 만들면서 진짜 미국이 지금 만들겠다고 트럼프가 엊그저께 크게 발표했던 그 스타워즈 계획을 우리는 벌써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축을 하고 있고 이게 LIG 넥스원의 성장성에 대해서 담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LIG 넥스원을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미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LIG 넥스원이죠. 앞으로 중동에 대한 매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김태현 전문가님은 LIG 넥스원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또 이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가는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이슈들 주목해 봐야 할지 같이 열어보시죠. 상법 개정 2라운드 시작, 자사주 소각 입법 드라이브. 네, 상법 개정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지주사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주사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들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지난번에 이제 상법 개정이 1차적으로 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때 국회 통과했을 때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점입니다. 예전에는 상법에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만 돼 있었는데 여기다가 주주라는 한 단어를 집어넣은 것이죠. 이제 이 우리나라 이제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재벌 오너가 즉 경영권도 갖고 있고 소유권도 갖고 있는 오너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회사의 경영을 할 때 이사회의 합의를 통해서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이사회 멤버들, 이사들이죠. 이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쉽게 뭐 말 그대로 이제 일반 소액주주에게 피해가 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이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인사권을 오너가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상법 개정 때문에 이제는 소액주주들에게 이 불리한 경영 판단을 할 경우에는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바뀌었고 2차적으로 이번에 이 자사주 의무 소각 같은 게 빠졌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의 우리나라 재벌이나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상장사들이 특히 이 자사주를 오너의 지배력 강화를 하는데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이것들을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변화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시행이 되면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상장사들의 기업적 기본적인 가치가 PBR 1 이상은 될 것이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직 PBR 1 밑에 0.7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한 30% 정도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자신 있게 실적이 좋은 업체들은 자신 있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시장 환경의 변화 이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지주사 관련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고 시장에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까지 확대가 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옥석 가리기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종목 확인해 보시죠. 대웅과 롯데지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대웅그룹 지주사죠. 그리고 롯데제과 관련한 지주사 두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대웅과 롯데지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종목들 어떤 부분 체크해 볼까요? 네, 두 종목 다 지주회사고요. 대웅은 대웅제약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회사의 지주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지주회사는 기본적으로 그 계열사들이 어느 종목이 똘똘한지 어느 종목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게 그 지주회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대웅 같은 경우 대웅바이오라는 업체가 요즘 장난 아니게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즉 생산시설을 확충하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투자비가 내년 6월 달에 대부분 다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웅은 점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하는데 이 회사가 또 자사주도 많습니다. 이번에 상법이 개정되면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 주주들은 그 자기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롯데제과에서 그러니까 투자 부분이 분리돼서 만들어진 중간 지주회사 같은 형태인데요.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계열사들, 롯데회사 대부분 소비 쪽이라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롯데지주도 마찬가지로 자사주가 많죠. 그래서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머지 살아있는 주식들에 대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주회사들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그러면 두 종목 중에 애프터픽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 역시 대웅이죠. 대웅이 요즘 돈도 잘 버는 그 대웅 바이오라는 자식도 있고, 그러니까 자회사도 있고 나머지 계열사들도 실적들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대웅의 주당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네, 대웅 관심 종목에 편입해봐라라고 전략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지주사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대부분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강보합권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대 흐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알테오젠부터 에코프로비엠, HLB, 파마리서치까지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빨간불 켜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파란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넥스트레이드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전문가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불공정거래 척결을 통한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이 코스피 5,000포인트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의 협업 강화 그리고 부실 상장사 신속 퇴출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실천 방안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실 상장사는 시장에서 신속하게 퇴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기업이 이 상장 시장에 오래 남아 있으면 주식 시장의 신뢰와 성장에 저해되고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악용될 우려도 매우 큽니다.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등 상장 유지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상장 폐지 심사도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는 등 효율화해서 부실 상장사는 시장에서 적시에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이달 내로 설치 가동하겠습니다. 합동 대응단을 중심으로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속히 심리 조사하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금전 비금전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여 원 스트라이크 아웃 사건을 금년 중에 다수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 기반 시장 감시 체계 구축도 3개월 내로 완료를 하고 AI 기술을 적용한 시장 감시 시스템 고도화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함으로써 불공정 거래 탐지 및 조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실천 방안을 차질 없이 실행해서 수사기관과 함께 주가 조작 세력을 뿌리 뽑고 국내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가 조작이나 허위 공시 외에도 분식회계도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물을 흐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강화 방안도 그동안의 감리위 증선 논의 내용을 감안해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고의로 회계 분식을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소위 폐가망신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뭘 할까?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원전주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개장 초에 원전주들이 대부분 플러스 나다가 장 막판에 좀 밀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운이 좋으신 건지 이렇게 파란불을 켜면서 싸게 살 기회를 주려고 그랬나 봅니다. 자, 지금 원전주를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건 이 원전이 그동안 이 굉장히 위험한 에너지 또 그런 좀 나중에라도 폐로를 하게 되면 그 방사능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에너지라는 인식이 좀 강해지면서 원전을 건설하기보다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원전에 대한 말들이 많아졌죠. 이게 바로 이 AI, 에너지 혁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AI라는 인공지능 AI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AI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그 에너지를 기본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는 ESS를 설치하죠.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해서 낮에 발전을 했던 전기를 모아놨다가 밤에 그 에너지원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도 불안한 게 이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전기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SMR이라는 소형 모듈런 원전을 만들어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 이 에너지 혁명이라는 것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형 모듈런 원전 SMR을 건설하는 이 나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미국이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AI 인프라 투자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데 그중 상당한 비용이 이런 SMR 쪽 건설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AI 인프라 투자 정책에도 수혜를 보는 종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SMR,
소형 모듈러 원전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우리 인류는 만들어 본 적은 없고 설계만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뭐 이름만 되면 알만한 회사들도 이 그러니까 SMR 건설 이 설계에 함께 참여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주기기나 그 발전소를 짓는 그런 기본적인 설계에 함께 참여를 해와서 기술력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해 아마도 처음으로 착공할 것 같은데요. 이 SMR 건설을 미국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지금 짓고 있는 건 3.5세대 SMR인데요. 이 SMR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원전을 건설해봤던, 대형 원전을 건설해봤던 이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MR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이 SMR이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요. 요 유망 테마주로서는 두산 NLBT 뭐 묻지고 따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얘기 나오면 두산 NLBT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발전소의 보조기기로 BHI가 대표적인 기업이 되었죠. 이 둘은 거의 쌍둥이처럼 우리나라 대형 원전을 지을 때 항상 같이 들어갔습니다. 원자로는 두산 NLBT가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그 보조기기들 뭐 이 다른 보조기들은 대부분 BHI가 만들어서 납품을 해왔죠. 그리고 현대건설은 이러한 업체들이 만든 원자로와 그다음에 보조기기를 다 그러니까 이 원전을 그 발전소를 짓는데 현대건설이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고,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종목별로 들어가서 세밀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원전 그중에서도 SMR 관련해서 기대감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략 주셨고요. 하반기에 이 부분 저희와 함께 같이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공략주를 준비해 주셨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와서 우상향하는 차트를 쭉 그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대표적인 원전 종목이시고 또 두산 NLBT라고 해서 두산그룹 내의 주력인 그 회사입니다. 옛날에 이 회사가 한국중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원자로를 거의 독점했어요. 100%. 그만큼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 기술 고스란히 두산그룹이 가져갔고 두산 NLBT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이 원전을 새로 건설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주력 사업이 말 그대로 없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스터빈 발전기나 또 다양한 태양광, 풍력,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제 성과를 내고 있죠. 그만큼 이 두산 NLBT는 원전 외에도 다양한 친환경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발전이나 이런 플랜트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큰 그 뭐랄까 실적을 낼 수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지금 1분기 실적은 적자입니다. 적자인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주력인 원전 사업을 안 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원전 사업을 합니다.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신한울 원전 3호기와 4호기가 올해부터 이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신한울 원전 3호기, 4호기는 2035년까지 완공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뭐 이게 그렇게 되면 거의 10년 정도 일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원전과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대부분 다 실적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전 2기를 한꺼번에 짓는 것이고 이게 소형 원전이 아니라 대형 원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은 꾸준히 실적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 있고 보셔야 되고 그거 외에 이번에 체코에서 또 원전을 수주했습니다. 체코 원전을 수주하면서 이제 한국형 원전이 해외 수출도 되는 것이죠. 물론 예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더 잘할 수가 있죠. 옆에 있는 불가리아, 보니까 옆에 나라 체코가 하는 거 보면서 자신도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대형 원전들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연이어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고 이 두산 NLBT는 미국 이런 SMR 설계 업체들과 일찍부터 협력을 해왔습니다. 뭐 테라파워나 엑스에너지나 또 뉴스케일 파워 같이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는 올 연말에 SMR을 실제 건설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직접적인 투자도 하면서 주주사로 이름을 올렸고 그리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들과 함께 이 원전 건설할 때 원자로 SMR에 들어가는 주기기인 원자로 설계에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건설하게 되면 실제로 두산 NLBT 외에는 이들 SMR 설계 업체들이 설계한 그 원자로를 만든 업체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NLBT가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을 보시면서 지금 보시면
트럼프가 요번에 뭐 사람들 많이 아시는 게 AI 인프라 투자에서 자기 임기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AI에 투자하겠다라고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후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온 얘기가 뭐 원전 르네상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대형 원전을 미국에다 짓겠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SMR도 동시에 짓겠다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50개 주 중에 48개 주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원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대형 원전을 짓는데 지금 그 미국의 그 원전 업체 하면 웨스팅하우스가 가장 유명하지만 그 웨스팅하우스가 결국은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지난 한 20여 년 동안 미국 내에서 원전을 짓는 게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퇴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이 20년 동안 원전을 건설해 본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프랑스하고 몇 개 나라밖에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설계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그 특허를 받아서 한국형 원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미국에서 처음 설계된 그 원전의 그 기본적인 설계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전은 곧바로 미국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기본적인 그 전력기기나 이런 것들이 기본 시설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두산 LBT가 미국에서 대형 원전 건설을 할 가능성이 그것 때문에 높은 것이죠. 그거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터빈 쪽, 가스터빈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런 발전기들도 개발해 놓고 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1분기 매출은 3조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425억을 냈지만 당기 순손실을 냈죠. 적자는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회사는 올해 안에 아마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원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을 4호기 올해 시작한다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매수가 7만 원, 목표가 15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기기, 그 BHI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 업체도 앞에 그림과 똑같습니다. 차트 모양이. 왜냐하면 비슷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BHI는 그 배열회수 보일러라고 해서 HRSG라는 그것을 만들어서 주로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거 외에 보조기기 중에 또 복수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하고 이번에 신한울 3호기, 4호기에도 복수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BHI는 올해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그만큼 이 회사의 이런 주력인 그 HRSG가 많이 팔리기도 했고 그 수주도 많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요 최소한 3년 정도 일감을 잡아놓은 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요번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4세대, 미국의 4세대 SMR 업체인 토르콘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어서 이제 드디어 SMR에서 주기기 쪽에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BHI에는 굉장히 큰 진보예요. 지금까지 보조기기로서 2등 주식이었다면 이제 원전에서 1등 주식으로 올라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BHI를 잘 보셔야 되고 이 업체도 역시나 지금 현재 트럼프가 그 원전 르네상스로 해서 미국 내에서 대형 원전 10기, 그다음에 SMR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SMR은 3.5세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회사가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겠다는 그 토르코니 회사는 4세대죠. 좀 더 진보된 그 말 뜻은 아직 설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돈을 못 벌지만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놨다는 말이죠. 그런 면을 잘 보시면서 BHI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앞에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최근 들어서 그 원전 쪽도 이제 피크를 친 게 아니냐 이런 말 때문에 주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개장 초에는 플러스를 냈다가 장 후반에 가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행운인 것이죠. 왜냐하면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바람 부릴 때 살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반드시 그 회사의 그 내재 가치를 보시면서 앞으로 미래에 돈을 벌지 안 벌지를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BHI 종목도 잘 그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매수가는 39,000원, 목표가는 62,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36,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국내 대형 원전의 건설 이력을 갖고 있는 건설사입니다. 뭐 이 정도 말씀하시면 바로 아시겠죠.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우리나라에서 뭐 건설업 1위 업체라고 할 정도로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이기도 하고 또 현대라는 그 우리나라 재벌이죠. 재벌 기업의 상징과 같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뭐 예전에 사우디의 주베일 항구 그 사업도 옛날에 왕 회장님 살아계실 때 뭐 그 한여름에 더울 때 밤에 횃불 켜고 일했던 그 얘기가 진짜 신화처럼 전해지는 그런 회사인데요. 중간에 예전에 IMF 때 고생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하지만 이제 완전히 돌아왔죠. 그리고 물론 작년에 이 회사가 계열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동안 속 좀 썩였어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주 고객사가 이제 정유회사고 그런 회사들이다 보니까 실적들이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한꺼번에 현대건설사는 계열사인 이 자회사인 이 현대 엔지니어링의 부실을 한꺼번에 회계적으로 다 떨어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현대건설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것 때문에 높은 것이죠. 그 부분을 잘 보시고 특히나 이 현대건설은 미국에서 이 대형 원전을 건설하는 이쪽 사업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미국의 건설사들과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다는 말은 50개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50개 나라마다 있는 주요 건설사들과 협력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건설사들은 지난 20년 동안 원전을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현대건설은 꾸준히 원전을 건설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제휴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 적극적으로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에 들어가서 돈을 벌 회사예요.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이 회사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불가리아의 코즐로두이라는 그 회사 그 코즐로두이라는 원전을 대형 원전을 2개를 짓는데 7호기, 8호기입니다. 이 사업에도 이제 참여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펠세이즈라는 SMR 이 불가리아도 SMR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 현대건설은 원전 해체 작업도 참여하고 있어요. 뉴욕에 있는 그 원전 IPEC 1호기부터 3호기 이 세 개의 폐로 작업이 시작될 텐데요. 여기에 들어가서 폐로에 대한 기술 습득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매수가는 7만 5천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10만 원 짧게 제시해드리지만 이것도 분기 실적 보면서 목표가는 더 올려 잡을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7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BHI, 현대건설 가져와 주셨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자면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 흐름이 좀 나왔는데 그래도 현대건설은 좀 보합권에서 견조하게 유지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세 종목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일 큰 종목은 역시나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이고 하지만 원전에 대해서는 두산에너비티입니다. 진짜 고민되는 질문이긴 한데요. 현대건설을 저는 이번에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리원전 폐로에도 이 회사가 참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그 일감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현대건설 원전 해체 관련해서도 기대감들 모아가고 있으니까요. 현대건설 픽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